엠킴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그날그날의 미국 소식을 10분 만에 전달드리는 엠킴의 10분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 21년 만에 처음으로 국경을 통해 넘어온 불법 이민자의 수가 17만 8천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불법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 국경을 타고 넘어오기 위해서 약 4m가 넘는 장벽 밑으로 아이들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11개월에서 7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미국으로 밀어넣은 뒤 책임지지 않고 놔두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며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애초부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은 국경에 도착하면 굶어 죽게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라는 보호 입장을 밝혔었고, 이에 반응하여 수많은 남미 지역의 불법 이민자 성인 부모들이 아이들만 따로 불법으로 미국 땅을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텍사스의 한 지역에서는 한 미국인 농부 부부가 무더운 햇볕 아래 내팽개쳐져 있는 혼두라스와 또 과테말라에서 온 어린아이들을 발견했고, 그중 가장 어린아이가 1살도 안 된 11개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토록 민주당의 국경 정책을 강조하며 불법 이민자들일지라도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외치며 국경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려 했던 트럼프를 비난했었지만, 결국 수많은 아이들이 미국의 모래밭 한가운데 부모 없이 버려지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다 못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 진행되었다 멈췄던 국경 장벽의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드디어 전하며 다시 한번 이전 행정부의 국경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지역 주민들과 또 정치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올 수 없도록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의 13.4마일 구간에 대한 국경 장벽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제어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의 홍수 같은 미국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 장벽을 튼튼히 하고 더 강한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이민 정책 규제를 펼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을 시끄럽게 달구었던 주유소 기름난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틀 전 엠킴TV에서는 하루 이슈를 통해서 미 최대의 송유관 해킹 사건과 또 이에 따른 기름난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었습니다. 최근 CNBC 뉴스에서는 다크사이드의 사이버 공격으로 송유관을 폐쇄하며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 기름난을 초래하고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미국 동부 시간 수요일 오후 5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와 또 남동부 지역의 연료의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5,500마일짜리 대규모 송유관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 금요일을 시작으로 거의 일주일간 폐쇄 상태에 놓여 있었고, 2014년 이래 처음으로 휘발유 부족 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 기름난을 초래하며 갤런당 3달러까지 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콜로니얼 측은 다시 파이프라인의 운영을 재개하며 수송을 시작하긴 했지만 모든 연료의 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단순히 기름 부족 현상이나 유가 인상 현상뿐 아니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는 모든 시장과 또 업체들이 앞으로 며칠간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의 연료 게이지를 보면 비어있음을 나타내는 empty를 표현하는 E와 가득 참을 나타내는 full의 F 표시를 이와 같이 보통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 미국의 보수 여론에서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E를 따서 차량의 연료 게이지를 풍자한 짤을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리며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치 여론 포럼에서는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와 바이든 행정부의 위기를 평행선상에서 비교하는 수많은 글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트럼프 행정부 최저 유가, 에너지 독립, 중동 평화 협정, 안전한 국경, 일자리 수 최고치. 반면 바이든 행정부 유가 2배 인상, 기름 부족, 중동 다시 전쟁 시작, 국경 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기. 자, 이렇게 모두 팩트 기반의 자료를 통해서 두 행정부를 비교해 놓은 이런 짤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대 규모 랜섬웨어 해킹에 따른 송유관 폐쇄에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포함한 미국의 수많은 보수 여론에서는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이 불러온 여러 가지 위기들에 대해서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가장 약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여겨지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와 또 바이든 행정부를 비교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좌파 언론인 폴리티코의 최근 기사에서도 이러한 바이든과 지미 카터의 공통점에 대해 언급하며 평행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비슷한 타이밍에 조지아의 The Carter Center에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를 방문했던 바이든 부부의 사진이 렌즈 굴절로 인해 거인처럼 나온 바이든의 모습 때문에 화제가 되며 더욱더 지미 카터와 바이든의 닮은 점에 대해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그의 성명에서 이렇게 말하며 바이든 카터 닮은 꼴 이슈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 바이든과 지미 카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비교는 지미 카터에게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미는 수많은 위기들을 잘 못 다룬 대통령이었지만 바이든은 수많은 위기들을 창조해낸 대통령입니다. 처음에는 바이든 국경 위기, 그 다음에는 바이든 경제 위기, 그리고 바이든 이스라엘 위기, 그리고 바이든 기름 위기까지 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임기 초기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모든 재앙과 위기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그 비교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미 카터가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미 카터가 비록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약한 리더십을 보여준 대통령이긴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비할 것은 아니라는 성명을 내며 많은 보수 여론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의 경제 위기, 즉 인플레이션 관련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 법인세 인상 등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벽을 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카말라 해리스와 함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약 90분간의 비공개 회의를 가졌었고 이 회의를 통해서 약 4조 달러, 즉 4,500조 원에 해당하는 인프라 및 경기 부양책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현재 미국은 상승하는 실업률로 인한 고용 쇼크, 그리고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으며 대규모 슈퍼 부양한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려는 바이든의 계획이 정치적 위협에 직면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추진하려 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안은 교통, 건설, 일자리, 자택요양 등 미국 일자리 계획의 약 2조 3천억 달러, 그리고 세액공제 교육, 아동 및 가족 지원, 그리고 국세청 예산을 포함하는 미국 가족 계획에 또 다른 1조 8천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공화당 존 튠 상원의원은 수십 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 폭에 대해서 현재 미국의 경제에는 너무 많은 돈이 흐르고 있으며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솟는 수요가 공급량을 뛰어넘어 물가가 상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현재 바이든의 돈 풀기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자,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 또한 그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보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연준은 더 이상 이것이 먼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준은 다시 수용적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며 인플레이션은 단지 일시적인 것뿐이라고 주장했던 연준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지 약 100일 만에 국경 위기를 넘어서 기름난을 넘어서 경제 위기 앞으로 미국이 한 발짝 더 다가온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정치적 솔루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공화당 하원 지도부에서 쫓겨난 리스 체이니 공화당 의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어제 12일 투표를 통해서 당내 서열 3위인 리스 체이니 의장을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반트럼프 의사를 펼쳐왔으며 그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체이니 의원의 축출은 여전히 공화당의 키를 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뭉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리스 체이니 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딕 체이니의 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허위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탄핵 심판 때에도 9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지막 연설에서도 세기의 위협이 되는 트럼프는 거짓말쟁이이며 그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올 수 없도록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며 끝까지 트럼프와 또 그를 중심으로 뭉친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맷 슐랩 미국 보수연합 의장은 리스 체이니가 위원회로부터 쫓겨난 이유는 그녀가 주의를 방해하고 또 산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체이니의 축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맷 슐랩은 리스 체이니는 지속해서 트럼프를 탄핵했어야만 하는 이유를 들며
하면서 트럼프를 걸고 넘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바이든 백악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와 또 극좌파 정책에 대항하여 공화당만의 정책을 미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속해서 트럼프 트집 잡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체인이를 비난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CNN과 또 수많은 주류 언론들의 시청률 하락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바이든 취임 이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떠나고 또 소셜미디어에서도 사라진 이후 주류 언론의 시청률을 책임져주던 트럼프라는 소재가 사라짐으로 인해 수많은 방송사들이 시청률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월 초 시청률 통계가 새로 공개된 가운데 CNN이 무려 3분의 2가량의 시청자들을 잃어 밤 8시부터 10시 사이에 진행되는 프라임타임 뉴스들의 평균 75만 명의 시청자들만 CNN을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CNN의 경우 좌우파 여론 모두에게 가짜뉴스나 또 프로파간다를 전하는 매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하락하기 전에는 한 프로그램당 평균 시청자 수가 274만 명에 달할 만큼 미국에서 핫한 주류 언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근 평균 시청자 수 통계에 따르면 팍스나 MSNBC의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심각한 시청자 급락 현상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당 통계에 대한 트윗의 여론 댓글에는 오히려 상위 25위의 유튜버들이 이들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부재의 효과이다 라는 글들이 달리며 대부분의 여론이 좌우를 막론하고 이 통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10분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엠킴TV 하루 이슈 그리고 5분 뉴스 10분 뉴스에서는 그날 있는 미국의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